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면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 과연 어디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대 관리형 독서실,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기.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어디에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제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음, 일단 이제 가장 핫한 이제 스터디 카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스터디 카페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영상은 이제 부모님들도 주로 많이 보시니까 우리 부모님들 실질적으로 시험 기간에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뭐 스터디 카페 1층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가보면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중학생이나 아니면 조금 노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스터디 카페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몰려서 소리 지르고 편의점 가고 담배 피고 난리가 나죠. 그쵸? 오토바이도 오고 킥보드도 오고 오만 아이들은 다 오고 가방 스터디 카페에 있고요. 안에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워낙 많은 아이들이 이제 집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집중이 될 수가 없죠. 그쵸? 뭐 이제 성인도 집중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제가 한번 앉아 있어 봤어요. 어떤 느낌인가. 근데 사람 구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과연 이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도 한번 앉아 있어 봤는데 이게 이제 이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 책을 한번 읽으러 가봤는데 구경하면서 쟤는 왜 왔을까 막 그런 거 보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예. 이런 환경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이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집에서 공부했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인데 부모님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터디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다가 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는다. 라고 생각하고 보내셔야지 실망을 하지 않지. 그렇지 않고, 아, 우리 아이가 스터디 카페 가서 분위기 전환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서로 속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껴본 스터디 카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 학번이 다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대학 도서관 있잖아요.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지정 열람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형 열람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 열람실은 요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좌석을 예약을 해서 이제 가서 앉을 수 있죠. 칸막이가 쳐져 있는 데도 있고, 칸막이가 안 쳐져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지정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 독서실, 관리형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스터디 카페는 이 대학 도서관에 이제 그냥 기본 책 열람하는 열람실에 옆에서 앉아서 책 볼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뚫려져 있는 책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픈형 책상에서 이제 사람들 구경하면서 분위기 전환하려고 가볍게 공부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이제 성인이 공부했었을 때 좀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오늘 힘들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너무. 예. 이제 저도 막 이제 뭐
회계사 시험 공부도 해보고 임용고시 공부도 해보고 막 토익, 토플, 탭스 공부할 때 또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막 노트북 가지고 애들이 스터디 카페 가서 아니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카페 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약간 티를 내려고 저도 가봤는데 아 이게 공부가 된다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뭐 입시 공부나 고시 공부를 할 때, 너무나 그 고시원이나 그런 데 있기가 힘드니까, 하루 정도, 그냥 그냥 하루 생으로 놀려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카페 가서 차나 마시면서 사람들 구경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좀 설렁설렁 책이나 읽으면서 분위기 환기 좀 시키자라고 하면 모를까 거기서 진짜 공부가 되나 싶어요,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제일 돈이 아까운 거는 카페에서 과외하는 게 저는 제일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조금 비용을 일반 독서실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하는 관리형 독서실이죠. 그쵸? 그러면 이 관리형 독서실 어떻게 운영이 되냐? 출결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이가 들어올 때, 나갈 때, 뭐, 조금 더 확실히 체크가 되고, 뭐, 핸드폰 수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이건 역시 아이가 그냥 독서실에 들어가서 잔다든지, 물론, 뭐, 의지가 없는 아이는 어디를 가서도 공부를 하진 않겠지만, 뭐, 잔다든지, 뭐, 그냥 핸드폰도 내라고 그러고도 그냥 안 내고 그냥 들어간다든지, 뭐, 인강을 봐야 되니까 뭐, 낼 수 없다고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다면은, 뭐, 대책이 없어요. 뭐, 그리고 뭐 이제 들락날락 거리는 거를 뭐 100%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람실마다 다 이제 사람들이 체크해서 자는 아이를 다 깨우고 공부 안 하면 대가리 때리고 뭐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학생이 갔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관리형 독서실을 부모님이 보낸다는 건 대부분 관리형 독서실을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 관리형 독서실을 비용을 더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과연 이 관리형 독서실에 갔을 때 효과가 있냐? 그것도 미지수라는 거죠, 사실.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디가 좋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제가 이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집에서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부모님이 이제 TV도 조금 덜 보고 아이를 조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론 이 집에서 공부하기에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모님과 아이와의 원만한 유대관계. 보기만 해도 서로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냥 엎어치고 매치고 하면 집에 있는 게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기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점은 부모님과 아이의 원만한 유대관계다. 그 원만한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어쩌다 한두 번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집에서 관리해주고 너무 졸립다 그러면 5분, 10분 자면서 체크해주고 공부 시간, 집중 시간 계속 체크해주면서 부모님이 관리해주게끔 집에서 공부하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요. 그리고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굳이 나가서 공부를 한다면 저는 요거 하나를 추가하겠어요. 학원에서 공부하기. 이 학원에서 공부하기가 뭐냐면요. 저희 학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학원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자습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개별 지도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빈 강의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학원을 가는 요일 이외에 선생님 저 와가지고 자습할게요, 공부할게요. 그랬을 때 빈 강의실이 없어서 너는 오면 안 된다. 그런 학원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중에 특별히 아이가 성적도 좋고 이제 뭐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도 좋은 그런 학원을 하나 정해서 그 학원에다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 독서실 다니거나 그러지 말고 학원에 얘기해서 학원 자습실이나 아니면 학원 강의실 가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학원에 가면 담당 선생님도 만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게 되고 아이가 와 있으면 아무리 완전 대형 강의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면 아이를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간식도 하나씩 주면서 체크를 해줘요. 많이 풀었니? 한 번씩 물어봐 주기도 하고, 공부 잘 되니?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관리도 잘 된다는 거죠. 또 아이도 아무래도 뭐 그냥 독서실 총무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보다 학원 선생님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게 안 됐을 때는 저는 사실 스터디 카페도 관리형 독서실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원, 아이들 뭐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뭐 수학학원이면 수학학원, 영어학원이면 영어학원, 국어학원이면 국어학원 중에 가장 선생님이랑 친하고 관리가 잘 되는 학원에 가서 자습하거나 공부하는 게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비용, 죄송합니다. 비용을 더 내더라도 이야기해가지고 관리받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기말고사 준비하려고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나 관리형 독서실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9시부터 11시 사이에 한번 주변에 있는 관리형 독서실이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를 한번 쓱 한번 둘러보세요. 만약에 보신다면 다음 시험 대비 때부터는 우리 아이 보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내신 기간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등록을 하고 할 텐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봐서 느껴본 바를 한번 어, 이제 적어봤고요. 저희 아래층에도 이제 스터디 카페가 하나 있는데 학원 아래층에도 저 퇴근할 때 보면 가관입니다, 여러분. 예, 가관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